돈 못 모으는 사람들의 무의식 습관 5가지.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돈을 모을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꾸준히 저축을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매달 빈털터리가 되곤 합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 즉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출근길에 늘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습관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재정 상태를 결정짓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소소한 재정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돈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통장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너무 자주 들여다볼수록 아직 돈이 있네라는 안도감이 생기고 이는 소비에 대한 경계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마치 냉장고를 자주 열어볼수록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 통장에 아직 50만 원이나 있네. 그럼 이 옷 한 벌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돈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만 통장을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저축할 금액을 떼어놓고 남은 금액만 생활비로 사용하는 자동 저축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매우 흔한 심리 패턴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쇼핑이라는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를 자기 보상이나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죠. 문제는 이런 식의 소비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강을 해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쇼핑은 마치 갈증을 짠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공원 산책, 친구와의 대화, 명상, 운동 등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기분을 전환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습관은 돈을 쓸 때 감정이나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때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요즘 실제로 현금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감정 없이 돈을 쓰면 돈도 감정 없이 떠나갑니다. 마치 물이 새는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끊임없이 물이 새어나가듯 작은 지출들이 모여 큰 금액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지출에 감정을 투자합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돈으로 다른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죠. 소비에 약간의 죄책감이나 신중함을 더하는 것은 충동구매를 막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습관은 남의 소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된 요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소비 생활에 노출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친구가 새 가방을 자랑하거나 유튜버가 최신 전자제품을 리뷰하는 것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저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는 그들 삶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체 재정 상황, 소득 수준, 부채 상태 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며 비슷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의 삶을 위해 내 돈을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상황과 필요에 맞는 소비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도 필수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없이 카드부터 긁는 습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은 때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의 클릭이나 카드 터치로 수십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요즘 소비의 문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 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고민 없이 카드부터 꺼내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후에는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 할부 결제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매달 청구서와 함께 찾아오죠.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24시간 규칙을 적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최소 24시간 동안 구매를 미루고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규칙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정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마치 천천히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재정 상황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재정 상태도 서서히 개선됩니다. 급여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저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소비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며 정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돈은 수입의 크기보다 습관의 질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관리 습관이 나쁘면 모두 새어나가고 수입이 적더라도 현명한 습관이 있으면 꾸준히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무의식이 바뀌어야 통장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재정 습관을 돌아보고 조금씩 변화를 시작한다면 오래지 않아 통장의 숫자가 달라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습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재정적 자유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습관이 바뀌면 돈도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